안녕하세요. 투자케어 신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한항공이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한항공은 1969년 설립된 기업으로 호텔, 리무진, 항공운수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 기업은 한국공항, 한진정보통신, 에어코리아, 왕산레저개발 등이 있고, 주요 매출은 항공운송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항공우주, 호텔 사업 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또한 항공운송,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민항기 및 군용기 정비, 위성체 등의 연구개발 등 항공우주 사업과 관련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대한항공의 차트를 확인해 보면 과거에는 코로나 수혜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5,000원 선까지 올랐었죠. 하지만 그 뒤로는 상승했다 조정받고 상승했다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어느 정도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상승 흐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면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 물려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 진행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면서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또한 신규로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투자 상담이나 물려 계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단의 번호, 위에 번호 보이시죠? 상단의 번호로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 정보방 매일매일 무료로 좋은 정보 드리고 추천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세요. 자, 우선 대한항공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매출액은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13조, 12조, 7조로 눌렸다가 21년도부터 9조, 14조, 16조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매출 동향은 괜찮아 보이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에 눌렸다가 재작년부터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재작년 대비 작년에 2배 이상 뛰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는 다시 어느 정도 눌리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은 좀 아쉽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과거엔 좀 높았지만 재작년부터 실적이 뛰면서 크게 완화된 모습이고 21년도부터 현재까지 280, 210, 190으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대한항공 관련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면 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 성장한 3조 8,63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5,203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38% 감소하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은 13.5%이고 당기순이익도 2% 줄어든 4,245억 원을 보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여객기 공급 증가에 따라 유류비와 인건비 등 부대 비용이 오른 것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다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보면 7월부터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였고 여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악재가 겹쳤지만 유가가 10월 중순을 고점으로 하락 전환한 데다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되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4분기에는 국제선 수요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연말 특수 등으로 화물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전자상 거래 수요가 증가하는 미주나 유럽 노선 계약을 확대하고 프랑스 와인이나 남미산 체리 등 시즌 프로젝트의 경우 전 세계를 뛰어서라도 화물 분야 수요를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이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보면 팬데믹 종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미국으로 여행 간 한국인은 팬데믹 이전 대비 69.3%에 불과할 정도로 장거리 여행 수요는 아직 많은 회복 여지가 남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즉 아직 못 간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는 거고 장거리 여행 수요는 여전히 많은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대형 항공기 도입은 더뎌 2024년 중국적 항공사들의 대형 항공기 수중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내년 장거리 노선 좌석 부족과 운임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어 이런 부분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내용입니다.
그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면 고가 쌓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재무부담 이상무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수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을 하셨을 텐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짊어질 재무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화물 부분을 통해 차곡차곡 여유돈을 쌓은 만큼 2000%가 넘는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을 떠안을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인데 이로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내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리는데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이 씨는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 씨의 허가를 얻게 되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은 최종 관문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되면 향후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만 부채 비율이 2000%가 넘을 정도로 악화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대한항공의 정가대, 신용도 하락을 불러올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에도 대한항공에 전해질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고 지금 들어가면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또한 시세를 본격적으로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대응 방법으로는 목표가 27,000원, 27,000원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장기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닌데 업황에 따라 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나 중기적으로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목표가 27,000원까지 노려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물린 분들 대응 방법으로는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 27,000원까지 내려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평단이 이미 27,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홀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내년 2월에 있을 기업 결합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시향 및 이슈 체크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처음에 말했듯이 위에 배너 번호로 7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주세요. 현재 혼자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 케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